두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0시 16분입니다. 참, 그렇죠. 예, 자, 첫 번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김명준님, 테디 12남매맘님이 예, 예, 들어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베리님 오셨고요. 예. 김상수님 오래간만에 채팅에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요. 갈무게 종갓집님 말씀 고맙습니다. 느티나무님 네, 오셨고요. 자, 소피아 리니님도 오셨네요. 네, 김예수님, 예, 김옥수님 너무 속상하다고 해주셨고요. 예, 박시성, 김아무개님, 김현장 출신이 어떻게 민주당에 들어왔나?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 후원해주신 분들이 그새 좀 계시네요. 예. 최연실님, 김민성님, 신풍님 여러 분 해주셨네요. 그 다음에 토마스 리님 후원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나무야님, 네, 후원해주셨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어제 있었던 정진상 실장에 대한 재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열렸던 정진상 실장에 대한 재판은요.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인 유동규는요. 벌써 이 정진상 실장 재판에서 네 번째 증인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하루 동안 검찰 주신문을 하고 또 하루 동안 변호인 반대 신문을 하고 그리고 하루 더 잡아서 뭐 재주신문 그다음에 또 재반대 신문 그다음에 재판부 직권 질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검찰의 검찰 측 신문이 너무 길어졌어요. 원래 하루에 끝나야 되는 신문이 3일을 끕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다? 예, 변호인 신문이 뒤로 많이 미뤄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도 변호인 신문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유동규는요, 이 정진상 실장의 재판뿐만 아니라 김용 부원장 재판에도 뭐 증인으로 지금 출석을 한 바가 있고요. 성남FC 관련돼서도 아마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배임과 관련된 재판도 가야 되고,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냐, 요게도 가야 됩니다. 지금 거의 유동규는 앞으로 두어 달 사이에 계속해서 법정에 증인으로 서야 되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유동규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이 기존에 검찰에서 했던 진술과는 상당히 상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 진술조서도 1기, 2기, 3기, 4기, 한 4기, 4기 정도 나눌 수 있는데 이때 바뀔 때마다 기간이 좀 바뀔 때마다 진술의 내용이 조금씩 혹은 확 바뀐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4번씩이나 바뀐 진술이 법정에 와서 또 바뀌는데 재판하고 재판 사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의 대장동 사건인데 대장동 본류 재판 그러니까 뭐 유동규나 남욱이나 김만배 걔들이 받는 재판이 있고 정진상 실장이 받는 재판, 김용 부원장이 받는 재판, 이재명 대표가 받는 재판 뭐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재판들을 오가면서 유동규가 진술을 하고 있는데 재판마다 또 진술이 틀려져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그럴까?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서 더 이상한 유동규가 말을 자꾸 바꾼다는 것도 이상한데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또 이상한 부분이 나타나더라. 거짓말을 하는지 어쩌는지
이 진술이 바뀌는 부분과는 또 색깔이 다른 이상한 점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유동규가 사실은 이재명 편이 아닌 것 같더라. 유동규는 사실은 성남시 공무원으로 있을 때도, 그러니까 성남시 도시공사 혹은 그 이전에 성남 시설관리공단 거기에서 일을 할 때, 하여튼 언제든 마찬가지인데, 많이 보면은 이 사람은 이재명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장동 일당, 특히 남욱과 일을 같이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더라. 곳곳에서 유동규는 남욱한테 설득을 하기도 하고, 남욱한테 잘 보이려고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떨 땐 또 남욱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하기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남욱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 처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게 돼요. 그래,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뇌물을 먹은 부패 공무원이 흔히 보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해두죠. 그런데 도를 좀 지나친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이 버젓이 있고 시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시장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 지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시장의 생각과 정반대 방향에 있는 어떤 시의원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상한 행보를 많이 보이죠. 근데 그 중에서 특히나 이상한 행보가 하나 또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 뭐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재선에 도전하려고 할 때 유동규는 남욱한테 얘기해요. 야, 이재명이 재선 못하게끔 바라야 돼. 넌 이재명 재선이 안 되도록 바라야 돼. 너 이재명 재선 못하게 해. 라고 했다는 거야. 자,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얘네들 이재명 재선을 위해서 댓글 작업했다며. 네? 이재명 대선하게 만들려고 돈도 댔다며. 근데 왜 재선 못하게 해야 된다고, 재선 안 되도록 네가 바라야 된다고 이딴 소리를 했을까? 자, 이 말 하나에서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죠. 이재명 재선을 위해서 돈을 댔다, 이재명 재선을 위해서 댓글 작업을 했다, 심지어 뭐 대순진리회 누구를 만나게 해줬다, 다 거짓말인 거지. 지들은 뭐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선이 안 되길 바랬다는 거야. 자,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자,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유동규의 이상한 행보,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동규의 이상한 행보는 사실 좀 오래됐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여러 가지 그리고 오래된 이 유동규의 이상한 행보는 어떤 거였느냐? 첫째는 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생각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책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을 자꾸 떠버리고 다녀요. 이재명 대표는 당시 공영개발, 결합개발, 수용개발, 수용 방식의 개발을 추구를 하고 있었는데 유동규는 계속해서 어깃장을 놓으면서 민영개발, 분산개발, 수용 방식 대신에 환지 방식 개발을 계속 주장을 합니다. 민영, 분산, 환지 이렇게 되면요, 대장동 업자, 민영 사업자들이 제일 이익을 많이 봐요. 공영이 아니라 민영이면 당연히 사업자들이 많이 이익을 보겠지. 결합개발, 이건 뭐냐면요, 대장동 사업을 하는 그 사람이 성남 제1공단, 공원화도 같이 해라 이거야. 그래서 니들이 대장동에서 본 이익을 여기 다 쏟아 부어라. 니들은 이익은 조금만 받아가라. 이렇게 하는 방식이 결합 방식이에요. 근데 분산 개발은 뭐다? 따로 떼. 그래가지고 대장동에서 이익이 나오면은 그 이익을 가지고 공원화 사업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다가 이익이 적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찌 된다? 예, 망하죠. 또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자신의 이익이 줄어들게끔, 그래서 돈을 적게 내려고 하겠지. 그렇게 되면은 공원화 사업은 무산될 수밖에 없어요. 수용 방식, 환지 방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개발을 할 때 땅을
땅을 가지 소유한 그 땅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주인들한테 돈을 주고 땅을 사들이는 방식이 있고, 사들이는 게 아니라 일단 그냥 수용을 해서 그 토지 개발을 끝낸 다음에 다시 땅으로 나눠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신에 땅으로, 이걸 보고 환지 방식이라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땅의 일부분은 개발한 토지를 돌려주고 일부분은 다시 이거를 채비지라 그래서 또 가져가요. 자, 그러니까 땅을 그 지분대로 나눠주고 남는 땅, 이 생긴 남는 땅을 가지고 다시 그 남는 땅을 팔아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이 환지 방식인데, 이 환지 방식으로 하면요, 민간업자들이 진짜 떼돈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민간업자들한테 니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해줄게, 그렇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유동규는 호언장담을 합니다. 시장의 정책에는 계속해서 어깃장을 놓으면서 업자들한테는 야, 걱정하지 마 라고 했어. 자, 이렇게 보면 유동규는 누구의 편? 업자들 편이지. 게다가 2012년 5월 달에는 이재명 시장이 이 해외 출장을 나가 있는 상태에서 몰래 돌출적으로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등과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은 공영 개발이 아니라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되게 하겠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때만 해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공영 개발을 하려고 어떻게든 간에 공영 개발을 하려고 계속 했던 때예요. 끝까지 성남시 의회에서 협조를 안 해주는 바람에 결국 민관 합동 방식으로 가기는 했죠. 하지만 어떻게 보자면은 유동규는 그런 상황, 성남시 의회가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민관 합동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려고 작전을 짰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실제로 이재명 시장 몰래 지가 단독으로 인터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당시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요. 시장하고 측근이 엇박자 한다고. 여기 보시면 유동규가 민관 공영 방식으로 하겠다고 떠들었고, 이것 때문에 성남시에서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일개 시설물 관리 기관 간부 따위가 시장이 없는 틈에 이 중요한 정책을 지멋대로 이렇게 결정 났다고 떠버리냐라고 불쾌한 장면까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무렵에 유동규는 또 한 가지 황당한 얘기를 해요. 나무관 때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도시공사, 성남도시공사 설립이 안 되면은 이재명은 재선되면 안 돼. 안 그러면은 6년을 기다려야 돼. 이재명 밑에서 우리 사업 못 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이 재선이 되지 않기를 바래라. 라고 했대. 야, 이쯤 되면 막 나가는 새끼지. 이쯤 되면은 겉모습이 무늬만 공무원이지 실제로는 민간 사업자죠. 말 그대로 배임이죠. 말 그대로 도둑놈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궁이 들어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죠? 유동규는 이렇게 변명을 해요. 아우, 남욱을 설득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게 별거 아니었을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2012년 대장동의 첫 계획이 대장동 설계 혹은 사업 계획이 이제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유동규는 이재명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나무, 김만배 등과 함께 자신들이 민간업자들이 가장 크게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있었던 거지. 남들 모르게 숨어서. 자, 근데 이게 뭐 안 들키겠어요? 들키지 언젠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한 번은 되게 화를 냈답니다. 이미 결정이 다 끝났는데
결합 개발하기로 하고 뭐 이런 게 다 결정났는데 유동규가 끝까지 시비를 걸더라는 거야. 이거 결합 개발 방식 안 돼요. 대장동하고 이 공원화 사업은 따로 해놓고 해야 됩니다. 두 개를 같이 하는 그런 사례가 없어요. 지금도 그래. 법정에서도 왜 결합 개발을 반대했느냐 그러면 그런 사례가 없어요.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성공했잖아. 자, 하여튼 계속해서 그런 사례가 없어서 안 된다. 결합 개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그 지자체의 지역개발 사업 중에서 새로운 모델을 하나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죠? 자, 근데 이 얘기가 언제부터 확정이 돼 있었느냐 하면은 2012년 6월 달부터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 그 무렵에 뭐 용역 보고서도 나오고 다 했어요. 자, 그리고 2014년에는 정말 땅땅땅 거의 뭐 이제 뭐 최종적인 결론까지 다 납니다. 어쨌거나 보면은 2012년 연말쯤 돼서는 결합개발 방식이라는 지점에 거의 결론이 내려진 상태였어요. 근데 그 과정에도 계속해서 유동규는 반대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야, 이제 봤더니 결합개발 맡고 있는 게 너였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유동규는 배제가 됩니다. 변호인이 물어요. 이렇게 질책받고 그러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것인 거네요? 네. 라고 인정을 해요. 자, 근데 의사결정 과정에 배제되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뇌물을 줬대. 2012년 연말쯤에 가가지고, 야, 이동규, 네가 결합개발을 맡고 있었어? 야, 너 빠져! 라고 한 다음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2013년 1월에 떡값을 주러 갔었대. 정진상, 김용한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자, 심지어 당시 유동규는 무슨 짓까지 하고 있었느냐면요. 그 성남 도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한테 시킵니다. 야, 그 대장동 주민들은 아마 이 결합개발하는 거 되게 반대할 거야. 가서 주민 여론 좀 수집해봐. 이미 결정이 났는데 시장이 결단을 내렸는데 시장의 결단을 뒤집으려면 주민 여론이 있어야 되니까 그 결정 뒤집을 여론 좀 수집해봐 라고까지 했었어요. 이 새끼 또라이지. 지가 시장이다, 그지? 왜 이랬느냐? 결국에는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들한테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코가 꿰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당시에는 이미 유동규는 성남시 공무원이 아니라 대장동 사업자의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유동규는 이재명과 이해를 달리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합절의 5가지 요구를 모두 거절했어. 자, 이렇게 됐으니까 유동규는 속이 탔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뭘 하게 되냐면 공영개발은 어떻게든 좌초시키고 그 공영개발 대신에 민관 합작개발로 틀어놓도록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마 성남시 의회 쪽 뭐 최윤길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해가지고 그거는 관철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하나도 관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과정에서 유동규는 속이 많이 탔을 거예요. 자신이 대장동 업자들 남욱이나 김만배한테 큰 소리 쳐놓은 게 있는데 말이야. 자, 뭐 정영학 녹취록에도 보면은 유동규가 큰 소리 뻥뻥 친다는 그러면서 이렇게 뒷담화하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죠. 이미 시장의 생각은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유동규는 큰 소리 떵떵 치고 있다고 이상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실제로 존재해요. 자, 그러니까 유동규는 아마 그랬겠죠. 이재명 재선 되지 않길 바래.
야, 물론 유동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거는 진짜로 재선이 안 돼야 된다는 말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 성남도시공사가 안 만들어지면은 재선 안 되는 게 낫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이게 그 민간 사업자들 좀 달래려고 한 얘기다. 아니, 왜 민간 사업자를 공무원이 민간 사업자를 왜 달래요? 왜 달래야 돼? 공무원이 민간 사업자를 달래는 게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공무원한테 가서 빌어야 되지 않나? 근데 왜 그거 거꾸로 됐지요? 자, 그 당시에 이미 유동규는 그 대장동 사업자의 일원이었거나 아니면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코가 깰 정도의 상당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답답하죠. 자, 이렇습니다. 유동규라는 놈이 이랬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동규는요, 이미 이재명과는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길이 달랐다. 자, 그랬는데 유동규가 이재명을 위해서 428억을 마련해주고 또 대선 자금 쓰라고 20억 만들어주고 또 그때 필요할 때 뇌물 주고 그랬단 말인가요? 예, 택도 없는 소리죠.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일치하고 방향이 비슷해야지 왜 이렇게 돈도 대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유동규 지도 이재명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겉다르고 속다르고 뭐 겉으로야 이재명 말 듣는 것처럼 하지만 딴데 속마음은 다른데 벌써 관심이 가 있고 딴 주머니를 차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뭐 한두 푼도 아니고 428억씩이나 떼준다고? 불가능하죠. 참 그렇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0시 38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민시민님, 대장동과 이재명은 무관한 사건이라고요. 그렇죠. 자, 사문당정님, 네, 또 내가 지금 아마 보고 계신 모양이네요. 예. 자, 그러면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0시 39분.